콜리님은 어찌 보면 또 사람들이 좀 우러러 볼 수 있는 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도 네. 나오시고 또 삼성전자에서 개발자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블록체인 산업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블록체인과 그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띵 하고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히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이퍼펑크라고 하는 암호학으로 이제 조금 더 개인 신원을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시작해서 2007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구제금융이라는 걸 이제 정부에서 실행을 하면서 은행에게 이제 정부가 돈을 투여하는데 결국은 그게 돈을 찍어내서 이제 은행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은행이 혹은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게 정말 맞는 의사결정인 건가? 이제 이런 고민들 때문에 다시 비트코인이 생겨났거든요. 금 같은 거죠. 그래서 뭔가 교환하고 하기엔 좀 느리고 또 가치를 저장하긴 하지만 이거 조금 더 어떻게 더 대중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날까? 해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생겨났던 거고 어떻게 좀 더 빨리 만들까? 점점 이렇게 빠른 블록체인들이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암호화폐를 얘기할 때 한국의 원화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친구한테 돈 보낼 때 은행 송금하는 거 너무 쉬운 거고 너무 빠르게 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글로벌 송금으로 나가게 되면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미국에 있는 은행에 돈을 보낼 때에는 사실은 시간이 며칠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트래킹이 안 돼요. 결국 그 사람이 나 받았어 해야만 알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 느리다고 하지만 한두 시간 정도면 사실은 전송이 끝나거든요. 사실 하루 이틀 훨씬 느린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해외 송금 과정에서는 비트코인조차 빠른 송금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블록체인 쪽에는 워낙 해외 컨퍼런스들이 많으니까 미국이 어떤 컨퍼런스 간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인, 한국인이 이제 행사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같이 이제 우버를 빌려서 탔어요. 근데 중국인과 한국인이면 현실적으로 사실은 즉시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이 없어요. 이더로 $50 어치 $2 내줄게. 이렇게 되게 좀 간단한 송금 과정에서도 이미 암호화폐는 어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가격 변동이 너무 또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처음에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이게 예측됐던 현상일까요? 예측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1는 얼마일까요? 1,300원, 1,400원. 그렇죠. 그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환율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변동폭이 좀 큰 거는 아무래도 새로 나온 화폐니까 화폐가 충분히 이제 공급량이 많고 많이 유통된다고 했을 때에는 달러랑 거의 다를까?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좀 그렇죠, 나와서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현존하는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수많은 알트코인들을 다 무엇을 위한 걸까요? 모든 기술은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쓸모없게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튤립 버블부터 시작을 해서 철도 증기기관차가 생기고 나서 쓸데없는 철도 되게 많이 깔았어요. 운송을 빠르게 해주는 거니까 서로 손들고 사업가들이 내가 철도 깔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까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런 현상이 똑같이 블록체인에 발생하는 거다. 근데 그거는 사실 과도기적인 건데 몇 개의 코인만 의미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건 사실 너무 이른 거니까. 궁금한 게 이제 개인 지갑을 사용하는 분들 중에 아쉬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례를 보면 개인 지갑을 해킹당하는 사례들도 많잖아요. 그 프라이빗 키를 온전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런 해킹 이슈들도 좀 많이 해결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인데 해킹당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컴퓨터 자체가 해킹당해서 프라이빗 키 자체를 탈취당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피싱, 이상한 잘못 웹사이트 접근해가지고 털리는 경우. 이거는 사실 해결이 어려워. 첫 번째 프라이빗 키가 그대로 노출돼서 탈취되는 경우는 문자를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해커가 그걸 딱 가져가면 이제 털리는 거거든요. 그걸 그나마 좀 보완하는 게 이제 하드웨어 월렛인 거잖아요. 하드웨어 월렛 안에만 있으니까 프라이빗 키 그 자체는 탈취가 당하진 않고 피싱만 되게 하는 건데 요거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요새 많이 얘기하고 있는 패스키이긴 하거든요. 패스키를 쓰면 우리가 이제 얼굴 인식 아니면 지문 인식으로 하는데 이걸 사용하면 이제 패스키를 제공하는 게 삼성 패스, 뭐 애플, 원패스워드 보안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이제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좀 방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전히 이제 피싱 사실은 문제긴 해요. 앱에서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을 연결시켜 놓고 여기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그런 피싱이 훨씬 더 줄어들긴 할 거다. 2017년에서 18년 그 당시에 저도 가즈아 하면서 같이 저도 코인에 열심히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8년이 지났는데 현직 블록체인 개발자 관점에서 지금은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나요? 사실 2017년 생각해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다였거든요. 이더리움이 지금 뭐 10초 왔다 갔다 하니까 블록 생성 하나가 10초 걸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제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게 10초라는 얘기거든요. 뭐 송금할 때 클릭하는데 동글뱅이가 10초 간다라고 하면 그러는 건 안 쓸 거잖아요.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이제 체인들이 나와서 성능 개선을 많이 했죠. 응답성의 관점에서는 개선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처리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아쉬운 거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속도 향상의 측면은 많이 발전했지만 정말 대중이 쓰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관점에서 조금 아쉽긴 해요. 이제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세상에 어떤 시스템도 자, 네가 이거 잃어버리면 네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어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디지털화했거든요. 현실에 피지컬한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네가 이거를 안 잃어버리기 위해선 종이에 시드 구문을 적어놔야 돼. 이거를 금고에 잘 넣어놔야 네가 나중에 복구할 수 있어. 디지털화 됐는데 왜 이건 또 아날로그지? 사실 되게 웃긴 거죠. 이게 과연 맞을까? 사실 키 관리하는 걸 좀 어떻게 없애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사업을 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좀 있습니다. 웹3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웹 1.0 세대는 뭐 개인들이 내 홈페이지 올리고 뭐 야후에서 딕셔너리 기반으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이제 웹 2.0 시대를 얘기할 때는 보통 페이스북 같은 SNS를 많이 얘기하긴 하거든요. 1.0은 정보 교환 플러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친구들과 어떻게 교환할 거냐까지가 간 게 이제 3.0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 금융위원회 자료만 봐도 4대 거래소의 데이터를 조사했거든요. 4대 거래소 가입자 수는 한 1,600만 명 정도 되고요. 770만 명 정도가 코인 실제 거래해본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해외 거래소로 송금해봤거나 아니면 지갑에 돈을 보내본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해외 거래 송금한 게 한 27만 명? 그래서 한 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온체인 지갑, 메타마스크나 지갑으로 보내본 사람들은 2만 명, 3만 명 수준이라 0.3% 뭐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코인 거래만 하고 있지 뭐 블록체인을 진짜 쓴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들이 있죠. 한국을 떠나서 블록체인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전자상거래몰에서 외국인이 카드 등록이 사실 안 됐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이 되게 되면 사실 그런 장벽도 사라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서비스를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이런 체인이라는 건 존재해야 되고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거 어떻게 메꿀까 고민해야겠지만 이제 10년 뒤에 사용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사람들이 써야 하는데 현재 수준의 서비스들이 사람들이 쓰기 쉽게 만들고 있냐. 소셜 로그인 통해서 유저들이 쓸 수 있게 하는데 소셜 로그인, 구글 로그인 한다고 하면 결국 프리비나 이 웹3 서버 안에서 인증을 하고 얘들이 만든 키를 가지고 유저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서비스가 셧다운이 되면 사실은 복구가 안 돼.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온체인, 블록체인이 있다고 하면 이건 사실 못 건드리는 거죠. 그게 똑같은 게 증권회사에서 금을 실제로 현물을 찾아가지고 내가 금고에 넣어두는 거랑 동일한 거거든요. 이런 활동들이 많아져야 실제로 체인을 쓰는 거가 되는 거예요. 발전하려는 게 아직도 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풀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포화된 충분히 기술 발전이 돼서 이제 이것들을 조합하면 만들어내는 시장보단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이 한참 많은 이 시장의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시장에서 이제 개발을 해보는 경험들을 가져보시는 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트캠프나 다양한 프로그램들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 업계에 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개발을 잘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관심 갖고 여기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사실 동기부여되는 게 훨씬 더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구나라고 했을 때 만들어가는 포텐셜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이제 개발자로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블록체인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 금융 산업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금융과 워낙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블록체인 개발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 개발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여기서 또 새로운 성장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